나는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자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검대 위의 흔적은 내가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죽음을 말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딸이 아니라 법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부검실, 형광등 불빛이 시체 위로 쏟아집니다. 메스를 든 여성의 손이 주저함 없이 피부를 가르고 마치 예술가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윤시아는 28살 국과수의 천재 부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지만 손놀림은 따스한 확신이 묻어나옵니다. 이 교살 흔적 전형적이지 않네요. 흉골 골절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무릎으로 눌러 죽인 것 같아요. 시아의 말에 선배 부검이가 다가와 시체를 들여다봅니다. 이런 패턴 처음 보는 건가? 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두 과거 범죄자들이었죠. 카메라가 시아의 손에 들린 메스로 향합니다. 그 메스가 시체의 가슴을 열자 완벽하게 멈춰버린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는 심장을 들어올리며 옆에서 지켜보던 조수에게 말했죠. 사인은 명백한 교살하지만 시체가 너무 깨끗해요. 마치 누군가 사후 처리를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아는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밤이 그녀의 얼굴에 어둠을 들이웁니다. 부검을 마친 시아는 손을 씻고 가운을 벗은 뒤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윤재명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국과수 최고의 법의관이었던 그는 시아에게 인생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죠. 아빠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퇴근길 시아는 예상보다 일찍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를 반깁니다. 아빠 왔어요. 시아가 현관에서 외쳤습니다. 재명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딸을 반갑게 안아줍니다. 60의 세월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날카롭습니다. 우리 딸, 오늘은 어땠어? 네, 세 번째예요. 동일 범죄자의 흔적이 확실합니다. 아빠가 계셨다면 하루 만에 잡았을 텐데. 재명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뀝니다. 시아야, 오늘은 메스 쥐는 손이 흔들리지는 않았니? 당연하죠. 아빠가 항상 그러셨듯이 메스는 내 손의 연장이니까요. 둘은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시아의 머릿속에선 오늘 본 시체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법의학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아는 출근길에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부검실로 향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부검실에 들어서자 선배 법의관이 다가옵니다. 윤 박사, 이것 좀 봐요. 어제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인데. 시아는 시체를 살펴보다 멈칫했습니다. 목 부위의 압박 흔적, 완벽하게 정돈된 손톱, 그리고 특유의 메스 자국.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이 사람 전과가 있나요? 선배가 기록을 넘기며 대답합니다. 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기소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인물입니다. 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든 희생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택일까요? 시아는 메스를 들고 시체의 가슴을 절개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살 방법, 사후 처리의 완벽함, 법의학적 지식, 그리고 희생자들의 공통점.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시체의 심장을 들어올립니다. 심장 압박이 너무 정확해요. 단 한 번의 압박으로 심장마비를 유도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시아는 4명의 희생자 파일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법의학과 해부학에 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체를 다루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치
시아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저녁 시아는 예정에 없던 방문을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집, 그곳에 무언가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빠,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시아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명이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죠. 서재 문을 열자 책장과 책상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책상 서랍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서 그녀는 검은색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빠의 실험 노트. 노트를 펼치자 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들과 동일한 메스 각도와 압박점이 상세히 스케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범죄 기록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럴 수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시아는 급히 노트를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제명은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야,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 네,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제명은 미소를 지었지만 시아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시아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가 정말 연쇄살인범일까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시아는 부검실에서 초조하게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개월간 발견된 시신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었죠. 모든 희생자는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도덕적으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동 학대자, 성폭행범, 사기꾼. 누군가는 이들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윤 박사님, 부검실 출입 기록 요청하셨죠? 동료가 건넨 파일을 받아든 시아는 지난 3개월간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윤제명.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부검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죠. 은퇴한 법의관이 가끔 방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 날짜가 모두 희생자들이 발견되기 하루 전이라는 사실이 시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시아는 부검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영상 속에는 60살의 윤제명이 부검실을 조용히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때로는 이른 아침. 그가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카드키를 몰래 복제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흐려진 시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그날 저녁 시아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명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야, 오늘도 왔구나. 두 번째 방문이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제명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부검실 출입 기록을 봤어요. 제명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끔 내가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들렀단다. 새벽 3시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명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넌 항상 영리했지, 시아야. 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들을 죽이셨어요? 제명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시아야, 그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법은 아무것도 안 해. 30년간 법의관으로 일하며 나는 수많은 악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
그들은 웃으며 사회로 돌아가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하지만 아빠는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한 아이가 이유도 모른 채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봤니? 나는 정의를 위해 그들을 심판한 거야. 시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 슬픔, 그리고 이해. 사랑해요, 아빠. 하지만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에요. 부검실. 시아는 밤늦게까지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범행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부검실 출입 기록, CCTV 영상, 희생자들의 부검 보고서, 모든 것이 윤재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아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를 보호해야 할까요? 법의관으로서, 딸로서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시아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그들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는 국과수 선배 법의관인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고 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범인이 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윤재명 박사가? 말도 안 돼.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희생자들이 발견되기 전날 부검실에 들렀어요. 그리고 그의 실험 노트에는 희생자들의 정보와 메스 각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아니? 내 정의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법망을 빠져나간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야,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면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법의관으로서는 신고해야 하지만 딸로서는. 내 아버지는 훌륭한 법의관이었어. 하지만 그가 경험한 것들이 그를 바꿔놓았을지도 몰라. 특히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사건이요? 김 박사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범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내 아버지는 그 일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거야. 시아는 놀란 눈으로 김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를 변하게 했군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시아야,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해. 법의관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카페를 나온 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시아는 또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재명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현관에서 맞아주었습니다. 들어와. 시아야,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단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들었어요. 그게 아버지를 바꿔놓았군요. 재명의 눈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래, 그 일이 나를 변하게 했지. 내 어머니처럼 순수한 사람이 희생당했는데 범인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어. 그때 나는 결심했단다. 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기로. 시아의 아파트.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녀의 고뇌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를 보호해야 할까요? 법의관으로서의 의무와 딸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국과수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검실 출입 기록, CCTV 영상, 메스 패턴, 모든 것이 윤재명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시아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법의관으로서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명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야, 또 왔구나. 요즘 자주 오는구나. 시아는 아버지 앞에 앉아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스스로 범인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재명은 신문을 접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야,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아. 그들은 모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그건 아빠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있습니다. 법? 재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이 항상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30년간 법의관으로 일하며 무엇을 봤는지 알아? 범죄자들이 웃으며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단다. 시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순 없어요. 아빠는 살인자가 됐어요. 재명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살인자가 됐지. 하지만 시아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알아? 아동학대자, 성폭행범, 사기꾼, 그들이 살아있는 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야. 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제발 자수하세요. 그게 아빠에게도 모두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재명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아야, 내가 자수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니? 평생 감옥에서 살겠지. 그리고 너는 연쇄살인범의 딸로 살아가야 해. 내 경력도 인생도 망가질 거야.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아빠의 범죄가 아무리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해도 그건 여전히 범죄입니다. 재명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시아야, 내가 원한다면 나를 신고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말을 들어줘. 내가 죽인 마지막 사람 기억하니? 그는 5살 아이를 학대해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인간이었어. 법정에서 그는 웃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지. 그 아이의 부모는 절망했고 나는 그저 정의를 행했을 뿐이야. 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아빠, 정말로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법 위에 설 수 없어요. 그건 혼돈으로 가는 길이에요. 재명은 딸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날 막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단다. 항상 너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갈게. 다음 날 아침 시아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비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아버지가 정말 자수할까요? 그는 지금쯤 경찰서에 가고 있을까요? 시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국과수로 향했습니다. 부검실에 도착한 시아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수 소식이 들려올까봐 혹은 그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까봐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아는 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박사님, 아버지와 이야기했어요. 자수하겠다고 하셨어요. 김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윤재명이 그렇게 말했다고? 네,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정말 자수할지 모르겠어요. 김 박사는 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아야, 내 아버지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가 한 약속은 지킬 거라고 믿어.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후 내내 아버지의 연락은 없었고 그녀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퇴근 시간 시아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버지의 집에 가봐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달려 시아는 아버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계세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아는 거실, 부엌, 서재를 둘러봤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시아가 문을 열자 재명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아의 어머니 사진이었죠. 아빠, 재명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야, 들어와. 시아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재명은 사진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갔다 왔니? 시아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 사진을 보고 싶었단다. 재명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게 항상 정의는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 나는 증오로 정의를 행했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어. 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수하시면 돼요. 재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시아야.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내가 내 곁에 있어주겠니? 시아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죠. 아빠, 제가 함께 갈게요.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 위 시아는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그들은 차 안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재명이 말했습니다. 시아야,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단다. 내가 법의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또한 두려웠지. 내가 언젠가 나의 어둠을 발견할까봐. 비가 내리는 경찰서 앞 시아와 재명은 차 안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아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범행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아빠, 후회하지 마세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재명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단다. 다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플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빛 아래 그들은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시아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두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시아는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서류 봉투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부검 결과, 부검실 출입 기록, CCTV 영상. 형사는 서류를 꺼내 살펴보다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윤재명 박사님에 관한 증거라고요?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명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서류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국과수의 전설적인 법의관이 연쇄살인범이라니. 그는 재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 자수하시는 거죠? 재명은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올바른 길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는 증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재명은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제명은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형사는 시아에게 잠시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좁은 조사실에 남겨진 부녀 시아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제명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아야, 넌 옳은 일을 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제가 아빠를.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선택이었어. 넌 그저 법의관으로서 내 의무를 다한 것뿐이야. 시아는 흐느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넌 계속해서 훌륭한 법의관으로 살아가면 돼. 내가 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하련 법을 통해 사랑을 통해.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널 사랑한다. 시아야, 항상. 제명은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멈춰줘서 다행이야. 넌 정말 좋은 의사다. 시아는 경찰서를 나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올라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잃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그녀만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전직 법의관 연쇄살인 자수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시아는 그 기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쇄살인범의 딸이 되었지만 그녀의 직업과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법의관이었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는 부검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건 이후 그녀는 휴직을 했었죠.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동정, 호기심, 때로는 의심의 눈길. 그러나 시아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 박사 돌아왔군요. 김 박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일에 복귀할 준비가 됐어요. 시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오전에 새로운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였죠. 시아는 메스를 들고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진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시아는 병원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동경하며 법의관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 첫 부검을 했던 날,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했던 그 순간까지 오후에 시아는 검사와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 박사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시아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차가운 면회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버지는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시아야, 와줘서 고맙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지.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직장은 어때? 오늘 복귀했어요. 모두들 조금 어색해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제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항상 강했으니까 내 어머니를 닮았어.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하셨나요? 제명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단다. 내가 날 멈춰준 건 정말 다행이야.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죽인 것은 후회하지만 내가 날 신고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었으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아는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재판이 시작돼요. 제가 증인으로 서야 해요. 알고 있단다. 넌 그저 진실만 말하면 돼. 그게 내 의무니까. 사랑해요, 아빠. 나도 널 사랑한다, 시아야. 교도소를 나온 시아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범죄를 막음으로써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았고 아버지 역시 더 이상의 살인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부검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검만이 아닌 법의학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부검실에 도착한 시아는 흰 가운을 입고 메스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체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는 메스로 시체의 가슴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아는 홀로 부검실에 남아 아버지의 사건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범행 기록과 그가 처벌한 범죄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시체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였다. 그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다시 한번 메스를 들고 새로운 사건의 부검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법의관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윤시아라는 법의관으로서.